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정에는 냉장고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많은 주부들이 오래 보관할 식품을 무작정 냉동고에 넣기만 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해동하면 맛이 변하거나 해동이 귀찮아 냉동실에서 방치된 식품들이 가득한데요.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냉동 보관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해소하고 냉동 보관의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식재료의 냉동, 이것이 정답이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채소, 육류, 생선, 그리고 유제품, 떡, 반찬, 과자까지 무려 150가지 이상의 식재료 냉동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냉동 보관에 관한 요리사들의 조언과 레시피, 요리가 더 즐거워지는 힌트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냉동 보관은 단순히 식품을 오래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면 신선함과 맛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책을 통해 냉동 보관의 기본 규칙을 알아보고 냉동과 해동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채소의 냉동 보관 규칙. 채소를 얼리면 맛과 식감이 달라지기 쉽다. 하지만 작은 요령 하나만으로 풍미가 현저하게 달라진다. 채소 냉동의 4가지 기본. 1. 식재료를 얇고 평평하게 만들어 효율적으로 급속 냉동. 식재료를 얇게 펼쳐서 얼리면 빠르게 냉동되어 얼음 결정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세포벽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동 시간도 줄고 사용할 만큼만 손으로 떼내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 금속 쟁반 등의 식재료를 얹어 냉동. 알루미늄 등 열 전도율이 높은 금속 쟁반에 얹어 냉동하면 냉동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랩으로 감싼 뒤에 다시 쿠킹 포일로 싸도 좋다. 3. 공기를 차단해 식재료의 건조를 막는다. 냉동실 내부는 매우 건조하다. 랩으로 싸거나 냉동용 지퍼팩에 넣어 가능한 한 진공 상태를 만드는 등 식재료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한다. 4. 잔열과 물기를 제거해 서리를 방지. 뜨거운 상태로 냉동하면 이슬이 맺혀 서리가 생길 뿐 아니라 다른 냉동 식재료의 열화에 영향을 준다. 남아있는 수분도 서리의 원인이 되므로 채소의 물기를 잘 닦아서 냉동한다. 채소의 냉동 Q&A. 모든 채소가 냉동 오케이? 행동 요령은? 1. 냉동에 적합하지 않은 채소가 있다. 수분이 많은 채소와 뿌리 채소는 손질이 필요하다. 토마토와 양상추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는 얼릴 때 얼음 결정이 커지기 때문에 식감이 변한다. 그리고 당근이나 무, 우엉 등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해동했을 때 섬유 주변의 조직이 공동화하여 질긴 식감이 강해진다. 2. 역시 데쳐서 보관하는 편이 좋을까? 필수는 아니지만 풍미가 좋아진다. 가열해야 할 채소는 미리 데쳐서 냉동하면 채소 내 효소가 소실되어 색 변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동 후 신선한 색과 풍미를 유지할 수 있는 포인트의 하나이다. 너무 무르지 않게 가볍게 데치는 것이 좋다. 단 보관 시간이 길지 않다면 생으로 냉동할 수 있는 채소도 있다. 채소를 냉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법 공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비법이 있다. 1. 채소는 통째로 사서 신선할 때 냉동한다. 무와 양배추 등은 통째로 구입했을 때 신선도가 좋을 뿐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다. 구입한 날에 절반을 냉동해 두면 식사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파, 생강, 시소 등 적은 양을 사용하는 양념이나 향신료는 소분하여 냉동한다. 온도가 낮은 냉동 보관을 하면 향을 오래 즐길 수 있고 사용할 때도 편리하다. 3. 신선도가 떨어지기 쉬운 버섯류는 구입한 후에 바로 냉동한다. 냉동하면 감칠맛도 업. 4. 밑손질이나 썰기는 해동 후에 해도 괜찮을까? 귀찮아도 냉동 전에 끝낸다. 얼린 채로 조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고 흙을 씻는 등의 밑손질을 끝내두는 것이 중요하다. 용도에 맞게 썰고 사용할 만큼 소분해서 지퍼팩에 넣어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번거롭다면 일단 큼직큼직하게 썰어 냉동하여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자. 5. 해동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얼린 채로 가열 조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얼린 채로 가열하는 것이 기본 원칙. 냉동실에서 꺼내어 바로 조리하도록 한다. 해동 후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는 흐르는 물에서 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 냉장실에서 해동해도 오케이. 상온에 방치하면 채소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식감이 떨어지므로 주의한다. 육류의 냉동 보관 규칙. 육류 냉동의 3가지 기본. 1. 고기 표면에 묻은 수분을 닦아낸다.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냉동하면 설이나 비린내의 원인이 되므로 키친타월로 잘 닦아낸다. 2. 냉동용 지퍼팩에 고기를 넣고 공기를 빼면서 밀봉한다. 평평한 곳에 고기를 넣은 지퍼팩을 얹고 위에서 손으로 누르면서 공기를 빼면서 밀봉해 산화를 방지한다. 두께가 얇으면 빨리 냉동할 수 있다. 3. 냉동실 내부는 평평하게 만들어 냉동한다. 급속 냉동 기능이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열 전도율이 좋은 금속 쟁반에 얹어 평평한 상태로 냉동실에 넣는다. 육류의 냉동 Q&A. 보관 방법은? 보관 기간은? 1. 구입한 팩 상태 그대로 냉동해도 될까? 팩 그대로는 NG. 핏물이 배어 나올 수도. 고기에서는 안에서 붉은 핏물이 새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잡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냉동 전에 닦아낸다. 또한 그대로 얼리면 핏물이 단열재 역할을 해서 온도를 잘 전달하지 못하여 냉동에 시간이 걸리게 된다. 구입할 때 이미 핏물이 많이 나와 있는 고기는 냉동, 해동을 거친 것일 수 있다. 해동된 후에 다시 냉동시키면 맛이나 위생 측면에서 모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보관 기간의 기준은? 기준은 1개월 이내, 다진 고기는 2주 이내가. 가정에서 냉동하는 고기의 보관 기간은 1개월 정도가 기준이지만 다진 고기는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이 많아 2주간을 기준으로 한다. 냉동 기간이 길면 고기가 산화 건조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리한다. 냉동실 문을 열면 내부 온도가 상승하므로 문을 여닫는 빈도에 따라서도 보관 기간이 다르다. 냉동한 날짜를 지퍼팩에 기록하여 사용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3.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요령이 있을까? 신선한 고기를 청결한 상태에서 빠르게 냉동한다. 신선도가 좋은 고기를 선택해
구입 당일에 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 기회를 놓쳐 냉동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자. 보관 작업을 할 때는 손을 잘 씻고 깨끗한 젓가락과 도마를 사용한다. 가능한 한 급속 냉동을 하자. 4. 랩과 지퍼팩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 밀봉할 수 있는 냉동용 지퍼팩을 추천한다. 랩으로 싸기만 하면 냉동실 내부에서 벗겨질 수 있고 산화하거나 서리가 앉거나 다른 식품의 냄새가 배기 쉽다. 소분할 때는 랩으로 싼 후 다시 냉동용 지퍼팩에 넣도록 한다. 5. 냉동실 어느 위치에 냉동하면 좋을까? 급속 냉동실이 가장 좋다. 금속재 쟁반도 활용. 고기의 맛을 유지하고 싶다면 급속 냉동이 중요하다. 냉장고에 급속 냉동실이 없을 때는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등 열 전도율이 좋은 금속재 쟁반에 고기를 담은 냉동용 지퍼팩을 얹고 냉동실에 넣으면 냉동이 필요한 시간이 짧아지므로 오케이. 6. 냉동 화상을 구분하는 방법은? 칙칙한 어두운 색을 띠거나 표면이 건조한가? 냉동 화상이란 식재료를 오랫동안 냉동 보관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밀봉하지 않고 냉동하거나 냉동, 해동, 재냉동을 반복하면 냉동 화상이 생길 수 있다.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맛은 떨어진다. 역시 빨리 조리하여 냉동실 재고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다. 7.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때 다시 냉동해도 될까? 재냉동은 NG. 가열 조리하여 빨리 먹도록 한다. 한번 해동한 고기는 냉장실 보관도 다시 냉동실에 넣는 것도 NG. 냉동 화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위생적으로도 추천할 수 없다. 냉동 후에는 조리하여 고기의 중심부까지 익히고 그날 안으로 모두 사용하도록 하자. 생선의 냉동 보관 규칙. 생선 냉동의 4가지 기본. 1. 신선도가 좋은 생선을 그날 안에 냉동. 생선은 상하기 쉬우므로 가정에서 안전하게 냉동하려면 신선한 생선을 신선도가 좋을 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입 당일 중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2. 밑손질을 하고 수분을 닦아낸다. 생선은 내장부터 상하기 시작하므로 아가미, 내장, 비늘은 냉동 전에 제거한다. 토막을 낸 경우에도 비린내의 원인이 되므로 여분의 수분을 닦아낸다. 3. 냉동용 지퍼팩으로 확실히 밀봉한다. 생선을 랩으로만 싸거나 비닐팩에 넣어 냉동하면 건조와 산화의 원인이 된다. 다른 식품에 냄새가 벨 우려도 있다. 냉동용 지퍼팩을 사용해 공기를 충분히 빼고 밀봉하도록 한다. 4. 급속 냉동하여 맛을 유지한다. 생선이 두꺼우면 냉기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지퍼팩에 넣을 때는 가능한 한 얇게 담는다. 냉동실에 급속 냉동 기능이 없을 때에는 금속 쟁반 위에 얹어 넣는다. 생선의 냉동 Q&A. 보관 방법은? 보관 기간은? 1. 구입한 팩 그대로 냉동해도 괜찮을까? 팩 그대로는 NG. 산화와 건조가 진행되는 원인이 된다. 육류와 마찬가지로 구입한 상태 그대로 얼리면 산화와 건조가 진행되기 쉽다. 게다가 팩이 단열재 역할을 하여 냉기를 차단하므로 냉동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생선에서 핏물 등의 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키친타월 등을 이용해 확실히 닦아내고 랩으로 싼 후 냉동용 지퍼팩에 넣는다. 밑손질을 할 때는 손을 잘 씻고
깨끗한 젓가락이나 도마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2. 추천하는 생선 해동 방법은? 맛을 유지하고 실패하지 않는 흐르는 물을 이용한 해동. 흐르는 물에 해동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먼저 그릇에 냉동 생선을 지퍼팩 채로 넣고 물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된다. 만져보았을 때 가운데가 아직 딱딱하면 반해동 상태가 기준이다. 이 상태가 조리하기 쉽고 핏물도 잘 생기지 않는다. 완전히 해동하고 싶을 때는 흐르는 물에 놓아둔다. 3. 상온에서 해동해도 괜찮을까?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해서도 피하는 편이 좋다. 냉동한 생선을 상온에서 해동하면 그 존재를 잊고 방치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결국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온도대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시금치. 생시금치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금치를 맛있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냉동을 추천한다. 손질이 쉽고 풍미가 떨어지지 않는 생시금치를 그대로 냉동하면 샐러드부터 조림, 볶음 요리에 이르기까지 냉동하지 않은 시금치와 거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즐기고 싶다면 데쳐서 냉동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선명한 녹색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무침이나 수프에 적합하다. 생시금치 그대로 냉동. 손질하지 않고 간편하게. 시금치를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에 3에서 4cm 길이로 썬다. 줄기 2개 정도의 1회분의 잎을 냉동용 지퍼팩에 넣고 공기를 뺀다. 팩이 입구를 닫고 금속재 쟁반에 얹어 급속 냉동한다. 줄기와 뿌리는 랩에 싸서 따로 냉동한다. 뿌리를 씻을 때의 요령. 흐르는 물에서 뿌리를 펼쳐 손가락으로 흙을 털어낸다. 다시 시금치를 거꾸로 들고 뿌리부터 흐르는 물로 전체를 씻는다. 씻기 전에 3분 정도 뿌리를 물에 담가두면 흙이 물을 먹어 쉽게 떨어진다. 데쳐서 냉동. 단맛과 선명한 색 유지. 시금치는 흐르는 물로 밑동의 흙을 털어내고 전체를 씻는다. 데친 후 물기를 잘 짜서 3에서 4cm 정도의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1회분씩 랩으로 싸서 냉동용 지퍼팩에 담고 금속재 쟁반에 얹어 급속 냉동한다. 숨이 죽을 정도로만 미리 데친다. 끓는 물 약 1리터에 소금 1작은술을 녹인다. 시금치는 밑동부터 넣어 줄기만 30초 정도 데친 다음 전체를 넣고 20초 더 데친다. 줄기가 굵거나 잎이 단단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데친다. 아린맛 제거와 변색을 막기 위해 얼음물 사용. 데치고 난 뒤에는 얼음물에 넣어 색이 변하는 것을 막고 식으면 바로 건져낸다. 얼음물이 없으면 찬물로도 충분하다. 해동. 냉동 상태 그대로 가열 조리할 수 있다. 미리 데쳐서 냉동한 경우 볶음이나 수프 등은 얼린 채로 가열 조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물이나 무침 등은 냉장실에서 3시간에서 반나절 정도 해동한 후에 간을 한다. 미리 데쳐서 냉동한 시금치는 아린 맛이 거의 없다. 대파. 썰지 않고 긴 상태로 냉동한다. 3등분하여 랩으로 싼다. 씻은 대파는 밑동을 잘라내고 3등분하여 물기를 제거한다. 각각을 랩으로 싸고 냉동용 지퍼팩에 넣는다. 냉동실에서는 금속 쟁반 위에 놓고 얼린 아이스팩을 얹어 냉동한다. 해동. 얼린 채로 잘라 사용. 냉동한 대파는 조리하기 전에 해동하면
수분이 빠져나와 감칠맛도 잃게 된다. 얼린 채로 잘라 가열 조리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냉장하면 수분을 유지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1. 씻어서 밑동을 잘라내고 3등분한다. 물에 충분히 적신 키친타월로 아래쪽 절반을 감싸고 윗부분도 가볍게 적신 키친타월로 감싼다. 그리고 파란 잎 부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손질한다. 2. 파란 잎 부분과 흰 부분으로 나누어 지퍼백에 넣는다. 세울 수 있는 지퍼백이나 케이스에 넣어 채소 칸에서 보관한다. 키친타월은 일주일에 한 번 갈아준다. 흰 부분은 약 3주, 파란 잎 부분은 약 2주간 보관이 가능하다. 아이디어. 파란 잎 부분은 냉동하면 먹기 편해진다. 생으로 먹으면 다소 뻣뻣한 푸른잎 부분도 한번 냉동하여 세포벽이 파괴되면 식감이 좋아지고 먹기가 편하다. 언채로 잘게 썰어 달걀말이나 된장국에 넣거나 어슷썰게 하여 볶음 요리에 사용한다. 또한 5cm 정도로 토막 썰게 하여 전골이나 조림에 활용하면 좋다. 토마토.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얼리면 사용하기 편하다. 껍질채로 큼직큼직하게 썰기. 토마토는 씨와 젤리 부분에 산미와 감칠맛이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고 냉동한다. 단 도마에 고인 과즙은 서리가 끼는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토마토가 너무 익으면 잘 안 썰리고 수분이 많이 나오므로 적당히 익히는 편이 낫다. 냉동용 지퍼백에 큼직하게 자른 토마토를 겹치지 않게 넣어 얼리면 사용할 때 필요한 만큼만 떼어내 꺼내기가 쉽다. 해동. 생토마토를 큼직하게 썰어 냉동한 토마토는 반드시 가열 조리하여 사용한다. 평소 볶음 요리에 얼린 채로 넣어도 좋으며 그래야 전체적으로 토마토의 감칠맛으로 맛이 살아난다. 채소 볶음을 만들 때는 고기, 채소의 순서로 볶다가 재료가 익은 후에 냉동 토마토를 넣는다. 토마토가 익을 때까지 살짝 볶아주면 완성. 통째로 냉동해도 오케이. 꼭지만 제거하고 팩에 담는다. 꼭지에 잡균이 살기 쉬우므로 칼날 끝으로 둥글게 칼집을 넣어 떼어낸 후 냉동용 지퍼팩에 넣는다. 흐르는 물에서는 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절반 해동 상태가 되기 때문에 칼날이 잘 들어가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썰기 쉽다. 단 칼이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꼭 칼날이 들어가는 상태까지 녹이도록 한다. 아이디어. 방울토마토도 그대로 냉동한다. 꼭지만 떼어내고 겹치지 않게 냉동용 지퍼팩에 담아 공기를 빼서 냉동한다.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쓸 수 있다. 흐르는 물에 대고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수프에 넣어 끓이기만 해도 맛이 좀 더 풍부해질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다. 토마토 소스는 냉동하면 맛이 좋아진다. 식히는 사이에 감칠맛이 우러난다. 수제 토마토 소스는 열을 식혀 냉동하는 과정에서 감칠맛이 우러나와 전체적으로 잘 스며들므로 맛이 더욱 좋아진다. 열을 식힐 때는 세균의 증식을 막기 위해 금속재 용기에 담아 얼음물에 담근다. 이따금 위아래를 뒤집어가며 섞으면 빠르게 식는다. 긴 젓가락을 이용해 칸을 나누어 냉동한다. 긴 젓가락을 이용해 십자 모양으로 칸을 나누어 냉동하면 소량씩 나누어 해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해동. 언채로 냄비나 프라이팬에서 가열 해동 또는 내열 용기에 옮겨 담아 부드럽게 랩을 씌워 약 300g당 전자레인지에서 2분 30초 가열하고
전체를 섞어 3분 30초 더 가열한다. 당근. 얇게 썰어 냉동하면 맛있다. 신선도를 유지하자. 남은 당근은 상하기 전에 냉동한다. 사용하고 남은 당근은 절단면부터 마르고 쉽게 상한다. 얇게 썰어서 냉동하는 것이 좋다. 껍질을 벗기고 얇은 은행잎 썰기나 채 썰기 또는 채칼로 얇게 썰어 냉동용 지퍼팩에 납작하고 평평하게 담는다. 당근은 냉동, 해동하면 식감이 달라지지만 얇게 썰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냉장 보관을 위한 포인트. 당근은 수분이 묻어 있으면 상하기 쉬우므로 구입한 후에는 반드시 팩에서 꺼낸다. 건조에도 약하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서 보관하는 것도 NG. 팩에서 꺼내어 물기를 닦은 후 한 개씩 키친타월로 싸고 두세 개를 한 번에 비닐팩에 담는다. 채소 칸에서는 잎이 달린 쪽이 위로 가게 세워 보관한다. 키친타월을 3, 4일 간격으로 갈아주면 약 1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다. 해동. 어떤 방법으로 썰든 필요한 양만큼 뚝뚝 끊어서 떼어내 얼린 채로 가열 조리한다. 조림이나 된장국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 레시피. 오렌지 주스에 절여 냉동하면 간단한 당근 라페가. 껍질을 깐 당근 2분의 1개 분량을 채 썬다. 냉동용 지퍼팩에 오렌지 주스 3큰술과 함께 넣고 얇고 평평하게 만들어 냉동한다. 당근은 약 1개월 보관할 수 있다. 상온에서 15분 정도 해동한다. 그러고 나서 샐러드 토핑, 감자 샐러드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당근 라페는 해동한 당근에 식초 1큰술, 올리브 오일 2분의 1큰술, 소금, 후추, 커민씨, 건포도 각각 적당량을 섞기만 하면 된다. 양파. 냉동하면 단맛이 업. 빠르게 익어 요리 시간도 단축. 사용하기 쉬운 크기로 썰어 냉동한다. 양파를 방치하면 썩어버리므로 그 전에 냉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 껍질을 벗겨 쐐기 모양이나 얇게 썰거나 다지는 등 사용하기 편한 크기로 썰어 냉동용 지퍼팩에 평평하게 펴서 담고 공기를 빼서 냉동실에 넣는다. 해동. 썰어서 냉동한 양파는 간이 잘 밴다. 사용하고 싶은 만큼만 손으로 밀어서 꺼내고 얼린 채로 가열 조리한다. 냉동하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빠르게 익을 뿐 아니라 간도 잘 밴다. 쐐기 모양으로 썬 것은 조림이나 볶음 등에, 다지기나 얇게 썬 것은 양파 캐러멜라이징 등에 사용한다. 대량으로 구입했다면 통째로 냉동.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위아래 부분을 잘라내고 한 개씩 랩으로 싸서 냉동용 지퍼팩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다. 간이 잘 배게 만드는 요령. 양파의 껍질을 벗겨 위아래를 잘라낸 뒤 각각 1cm 남짓하게 십자 칼집을 넣는다. 이 작은 수고로 조리할 때 간이 잘 배게 된다. 해동. 통째로 냉동한 양파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통째로 냉동한 양파를 그대로 전골에 넣어 끓이면 달콤하고 진한 국물을 만들 수 있다. 썰어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냉장실에서 3시간 해동하면 칼이 잘 들어가므로 원하는 크기로 썰어서 가열조리에 사용한다. 햇 양파도 냉동해서 장기 보관. 해동 후에도 생으로 먹을 수 있다. 햇 양파는 생으로 먹어야 맛있을 뿐더러 수분이 많아 오래 보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용도에 맞게 썰어두면 편리하지만
통째로도 오케이. 냉동용 지퍼팩에 넣어 공기를 빼고 밀봉해 냉동실에 넣는다. 썬 양파는 얇고 평평하게 담는다. 자연 해동하면 생으로 먹을 수 있다. 지퍼팩에서 사용할 만큼만 꺼내 랩을 씌워 냉장실에서 한두 시간 자연 해동한다. 그리고 물기를 짜면 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얇게 썬 경우는 간장 등의 조미료가 스며들게 하면서 자연 해동하고 물기를 짜고 나서 가다랑 어포 등의 다른 재료를 첨가한다. 마늘. 껍질째 냉동하면 6개월이나 보관할 수 있다. 한쪽씩 떼어내 랩으로 싼다. 마늘을 상온이나 냉장실에서 오래 보관하면 싹이 트거나 말라버린다. 이를 예방하려면 껍질째 냉동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한쪽씩 떼어서 2~3개씩 랩으로 싸서 냉동용 지퍼팩에 넣고 냉동실에 보관한다. 해동. 얼린 채로 꼭지 부분을 잘라낸다. 마늘은 속까지 꽁꽁 얼지 않으므로 쉽게 자를 수 있다. 물에 1분 정도 담가두면 잘라낸 부분부터 껍질이 벗겨진다. 1~2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면 냉장실에. 마늘은 냉장실에서도 1~2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단 온도가 낮은 저온 냉장실에 넣어야 한다. 통마늘째로 키친타월에 싸서 지퍼팩에 넣어 보관한다. 손질해서 냉동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다지거나 점이거나 가는 등 용도에 맞게 손질한다. 한 큰술 정도로 소분하여 랩으로 싸서 냉동용 지퍼팩에 담아 밀봉하고 냉동실에 보관한다. 특히 냄새가 강하므로 단단히 밀봉하여 보관해야 한다. 향이 조금 날아간다는 단점은 있지만 사용하고 남았을 때나 용도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 편리하다. 사용할 때는 얼린 채로 가열 조리한다. 닭가슴살. 조미료를 넣어 냉동하면 장기 보관도 맛도 유지할 수 있다. 구입 후 바로 냉동. 상하기 쉬운 닭가슴살은 구입 후 바로 냉동하면 가장 좋다. 닭가슴살에 설탕, 소금, 후추, 술을 넣어 함께 냉동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보관 효율을 높이면서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밑간도 겸할 수 있어 일석삼조다. 특히 보습성을 높여주는 설탕은 잊지 않도록 한다. 해동 후에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꼭 이 방법으로 냉동한다. 조미료를 첨가해 냉동하는 방법. 1. 우선 닭가슴살 표면의 물기를 키친타월로 충분히 제거하는 것이 잡내를 억제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 다음 닭가슴살 하나당 설탕 1/2 작은술, 소금 1/4 작은술, 후추 약간을 표면에 뿌려준다. 2. 냉동용 보관 지퍼팩에 넣고 닭가슴살 하나당 술 2 작은술을 넣고 겉에서 손으로 가볍게 주물러 전체적으로 스며들게 한다. 소량의 다진 표고버섯을 팩에 넣으면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으로 더욱 부드러워진다. 그런 다음 팩의 입구를 닫고 금속재 쟁반에 얹어 급속 냉동한다. 해동. 소태나 그릴 요리를 할 때는 냉장실에서 약 7시간에서 8시간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팩채로 흐르는 물에서 해동하고 지퍼팩을 큰 비닐팩에 넣어 해동하면 더 좋다. 반드시 가열 조리한다. 또는 지퍼팩에서 꺼내어 얼린 닭가슴살을 끓는 물에 넣어 약 20분 정도 삶은 뒤에 그대로 먹어도 맛있다. 데쳐서 냉동하면 해동한 후 바로 식탁에. 통째로 냉동. 1. 닭가슴살 1개,
300에서 330g당 필요한 재료는 물 400ml, 술 1큰술, 파란 부분 대파 15cm, 점인 생강 3개, 치킨 파우더 2분의 1 작은 술이다. 재료를 모두 냄비에 넣고 센 불에 올려 끓으면 약불로 줄여 약 12분간 끓인다. 거품이 생기면 깨끗하게 걷어낸다. 물에서 삶으면 삶은 국물에도 닭 육수가 우러나온다. 2. 불을 끄고 냄비채로 약 2시간 실온에서 식힌다. 다 식으면 닭가슴살을 꺼내어 지퍼팩에 넣고 삶은 국물 약 300ml를 붓는다. 가능한 한 공기를 빼고 밀봉하여 금속재 쟁반에 얹어 냉동실에 보관한다. 아이디어. 고기를 찢어서 보관하면 사용하기 편리하다. 차게 식힌 고기는 손으로 잘게 찢고 껍질은 가늘게 채 썬다. 약 55에서 60g 4등분 정도로 소분하여 랩에 싸서 냉동용 지퍼팩에 넣고 냉동실에 보관한다. 삶은 국물도 지퍼팩에 넣어 냉동한다. 해동. 통째로 냉동하면 반나절 정도 냉장실에서 해동하거나 지퍼팩 채로 내열 용기에 담아 500W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해 해동한다. 1, 2분 간격으로 상태를 보면서 삶은 국물이 녹아 고기를 꺼낼 수 있을 정도까지 해동한다. 얇게 저며 국에 넣거나 고추냉이, 간장 등과 버무려 그대로 반찬을 만든다. 삶은 국물은 죽이나 수프에 사용하면 좋다. 찢어서 냉동하면 3시간 정도 냉장실에서 자연 해동하거나 500W 전자레인지에서 55에서 60g 기준 약 30초 가열한다. 삶은 물은 500W 전자레인지로 300ml 기준 약 4분 정도 가열하면 얼음이 조금 남을 정도로 해동할 수 있다. 해동 후 고기는 그대로 냉면이나 국수 요리에 첨가한다. 삶은 국물은 수프로 사용한다. 돼지고기, 쇠고기도 같은 요령으로 냉동. 올바른 냉동법으로 맛을 오래 유지. 우리 식탁에 매일같이 오르는 돼지고기는 두껍게 썰거나 덩어리로 사용하거나 잘게 다지는 등 그 종류에 따라 적절한 냉동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맛 유지뿐 아니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모든 종류의 공통된 점, 우선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자. 1. 구입하자마자 바로 냉동한다. 2. 팩에서 꺼내어 냉동한다. 3. 급속 냉동한다. 두껍게 썬 고기를 냉동. 하나씩 랩으로 싸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한다. 두껍게 썬 고기는 한 장씩 랩으로 싼다. 이것을 냉동용 지퍼팩에 넣고 밀봉한다. 알루미늄이나 금속재 쟁반 위에 얹어 냉동실에서 급속 냉동한다. 해동. 절반 해동 상태로 조리한다. 200W 전자레인지에서 약 100g 한 장을 기준으로 1분 가열하여 절반 해동한 다음 튀기거나 굽는다. 또는 냉장실에서 약 100g 한 장당 한두 시간 정도 자연 해동, 절반 해동 상태에서 조리한다. 절반 해동 상태로 조리하면 수분이 빠져나오지 않는다. 덩어리 고기의 냉동. 용도에 맞게 써는 방법을 바꾼다. 덩어리 그대로 굽거나 삶을 때 덩어리 그대로 랩으로 밀착해 싼다. 조림이나 스튜 요리를 할 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1개 또는 한 번에 사용할 양씩 소분하여 랩으로 싼다. 각각 냉동용 지퍼팩에 담고 밀봉하여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쟁반 위에 얹어 냉동실에서 급속 냉동한다. 해동. 용도별 해동 방법. 삶거나 조릴 경우
덩어리째 냉동한 고기를 200와트 전자레인지에서 500g 기준 8분간 가열하고 절반 해동 상태로 만들어 사용한다. 구울 경우에는 냉장실에서 자연 해동, 500g에 약 9시간 자연 해동하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아낸 후 조리한다. 카레, 스튜, 조림에 자른 고기는 얼린 채 볶거나 삶아서 조리한다. 잘게 썰거나 얇게 점인 고기의 냉동. 소분에 냉동하면 언 상태로 조리할 수 있다. 잘게 썰거나 얇게 점인 고기는 사용 빈도가 높다. 1인분씩 소분하여 냉동하는 것이 좋다. 사용하기 좋은 양의 고기, 1인분에 약 80g 기준을 랩 위에 얇게 펼쳐 싼다. 얇게 점인 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랩으로 싼다. 또는 집게나 젓가락을 이용해 하나씩 펼친 다음 랩을 사이에 끼우고 포개어 냉동하면 떼어내기 쉽다. 랩으로 싼 고기는 냉동용 지퍼팩에 넣고 밀봉한다.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쟁반 위에 얹어 냉동실에서 급속 냉동한다. 해동. 얼린 그대로 조리해도 오케이. 언채로 볶음이나 조림 요리에 넣고 조리한다. 또는 200와트 전자레인지에서 80g당 1분 가열해 절반 해동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한다. 냉장실에서 80g당 약 4시간 정도 자연 해동하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아낸 다음 요리에 사용해도 좋다. 고등어. 비린내를 없애고 맛을 오래 유지한다. 소금을 뿌려 남은 수분을 제거한다. 토막낸 고등어는 상하기 쉬우므로 바로 요리하지 않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냉동한다. 팩 상태로 냉동하면 산화와 건조의 원인이 되므로 피한다. 소금을 뿌려 여분의 수분을 제거하고 비린내를 없앤 다음 냉동한다. 간 고등어는 그대로 냉동 보관해도 오케이. 간 고등어는 이미 수분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 단, 팩 그대로 냉동하면 건조와 산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꺼내어 랩에 싸고 냉동용 지퍼팩에 담는다. 해동 방법은 생고등어와 동일하다. 비린내를 억제하는 냉동 방법. 1. 토막을 쟁반에 담고 적은 양으로 소금을 뿌려 10분 정도 냉장실에 둔다. 표면의 수분을 키친타월로 잘 닦는다. 2. 랩으로 싼다.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랩으로 한 토막씩 빈틈없이 싼다. 냉동용 지퍼팩에 넣어 금속재 쟁반 위에 얹고 냉동실에서 급속 냉동한다. 해동. 얼린 생고등어를 프라이팬에 굽거나 조림을 만든다. 튀김이나 탕수 초절임 등 잘라서 조리하려면 200와트 전자레인지에서 약 270g 두 토막 기준으로 2분간 가열하여 절반 해동한 후 잘라서 조리한다. 냉동 생고등어 굽는 법. 얼린 생고등어에 소금을 조금 뿌린다. 프라이팬에 샐러드유 적당량을 두르고 약한 중간불에서 달궈 껍질이 아래로 가게 해서 굽는다. 6에서 7분이 지나 껍질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은 다음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10에서 12분간 굽는다. 생선구이, 갓 구운 맛을 되살리는 해동 기술. 남은 생선구이는 냉장보다 건조를 피할 수 있는 냉동을 추천한다. 생선구이는 한 토막씩 랩으로 싸 건조와 산화를 방지한다. 한데 모아 냉동용 지퍼팩에 넣고 냉동실에 보관한다. 집에서 구운 생선을 보관할 때는 갓 구웠을 때 랩으로 싸면 증기를 가두어 수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해동.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한다. 냉동한 생선구이의 랩을 벗겨 내열 용기에 담고
한 토막 기준 물 한 큰술을 골고루 뿌린다. 랩의 끝을 접시 가장자리에 붙이고 접시의 중심 부분을 크게 부풀려 넉넉하게 씌워 500와트 전자레인지에서 80에서 100g 한 토막 기준 약 2분간 가열한다. 건조 생선은 프라이팬에서 바삭하게 굽는다. 불을 달구기 전에 프라이팬에 생선의 껍질이 아래로 가게 놓는다. 한 마리당 물 2큰술과 맛술 1큰술을 골고루 뿌린다. 팬에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약 2분 정도 굽는다. 전체적으로 가볍게 구김이 있는 쿠킹 포일로 대체 오케이. 뚜껑을 열고 생선을 뒤집어준다. 약 2분을 더 가열하여 완성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